교수님, 네. 난 생각이 너무 많아. 그리고 너 생각이 너무 많아서 일을 그르치는 거야. 네. 근데 이런 말 들으면 기분 나쁘거든요. 네. 생각이 너무 많아. 또는 너는 생각이 너무 없어. 어떤 상태가 더 위험한 건가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네. 생각이 없는 게 더. 그렇죠. 생각이 많은 네. 게 차라리 나. 지금 이제 생각 없이 살아도 네. 되게 혹은 그렇게 살게 사회가 자꾸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언젠가부터 우리 인간이 뇌에다가 아무것도 저장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일단 일상의 기억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일정표들을 다 쓰시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 뭐 했는지가 내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다 스마트폰 들고 다니면서 사진을 찍어서 네. 예를 들면 가족들과의 그런 추억이 내 머릿속에 있지 않고 맞아. 여기 메모리 안에 있어요. 네. 핸드폰 잃어버리면 공황장애를 경험할 정도로 네, 네. 이 안에 다 있고 내 머리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를 떠올리려고 할 때 네. 뇌를 쓰지 않습니다. 맞아요. 전화기를 꺼내서 내가 이랬구나. 그거는 여기 안에 있는 기억이고요. 내 머릿속에 있는 기억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일상의 기억,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 네. 그 다음에 일반적인 정보 다 머릿속에 있지 않으면 내 머릿속에 무언가가 없을 때는 여기에서 새로운 연결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게 저는 제일 지금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유발 하라리가 네. 이러면 니네 쓸모없는 인간 된다고. 쓸모없는 인간 된다. 네. 그리고 그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현상이 뭐냐면 인간이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네. 인간이 일하는 시간이 이미 꽤 많이 줄어들었어요. 저 옛날에 토요일에도 대학에서 강의를 들었던. 네. 근데 지금 이제 토요일, 일요일 이미 쉬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금요일 격주로 쉬는 네. 회사들이 늘어났거든요. 네.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주 4일제에 대한 연구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그냥 좋아하시기만 하는데 이게 일하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우리 인간이 하는 일을 쉽게 무언가에 의해서 대체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네. 그러면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 되는 맞아. 거죠. 네. 그래서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교수님, 나이 들수록 꼰대 네. 되지 않고 모든 사람과 소통 잘하고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50이 돼가지고 그래요? 교수님 굉장히 말씀을 들으니까 동안이세요. 갑자기 우울해지시니까 네. 그 이제 꼰대가 되지 않는 방법이 뭐냐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너무 큰 화두가 되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근데 그 얘기를 잘 들여다보면 무슨 얘기냐면 세대 간의 경험이 굉장히 세게 충돌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전과 다르게 세대도 아주 촘촘하게 나뉘어져 있어요. 네. 우리가 흔히 그냥 MZ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두 세대 간에도 서로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맞아요. 20, 30대 묶어서 MZ 세대라는데 20대 초반과 30대 후반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네, 그리고 그 젠지라고 부르는 20대는 지금 10대들을 또 굉장히 무시하는 눈으로 진짜요? 바라보고 있어요. 오. 쟤네들은 그 태블릿에서 네. 빠져 있는 애들이라고 네. 뭐 이렇게 부를 정도로. 근데 사실은 그 세대만이 해오는 독특한 경험들이 있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예전에는 그냥 이게 이렇게 뭉뚱그릴 수 있었으니까 크게 충돌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게 촘촘히 나누어져 있으니까 충돌할 지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불편한 상황이 싫으니까 자꾸 꼰대라고 부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좀 불편하면 꼰대라고 치부해버린다. 네. 맞는 말이다. 그래서 그러면 나는 저 세대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조금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요즘 세대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뭐 강의연이나 교육 이런 내용을 보면 대부분 기성세대가 현재 20대 혹은 30대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에만 맞아요.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아니죠. 반대도 같이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20대와 30대가 40대, 50대, 60대의 경험을 들여다보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서로 이게 덜 부딪히는 거거든요. 제가 되게 놀라는 게 뭐냐면 2002년의 월드컵 정말 열광의 도가니였던 그 사진들, 광화문 광장에서 거리 응원한 사진들 그런 거 요즘 대학생들한테 보여주면 저게 뭐 하는 짓거리냐고. 걔들은 그때 안 태어났더라고요. 우리 붉은 악마 옷 입고 난리 났을 때. 네, 그러니까 이게 저 혹시 사이비 종교가 모여가지고 뭐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경험을 공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마치 집단 광기를 표현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서로 하는 기회들이 많이 마련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 우리나라는 이걸 되게 잘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지금 자꾸 훈수충 뭐 이런 얘기만 하다 보면 윗세대의 경험을 아예 안 들으려고 하고 맞아요. 그리고 그냥 그래 서로 각자 살자. 네.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음. 우리는 이렇게 살았는데 니네는 어떻게 살았니? 우리는 이렇게 살았는데 어르신들은 어떻게 사셨어요? 이렇게 조금 나눌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마틴 셀리그먼이 뭐라 그랬냐면 누군가의 현재는 네. 나의 미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 배워야 될 게 분명해 보이는 거죠. 와. 내 미래가 너무 궁금할 때는 그 미래를 살고 있는 분께 지금 현재가 어떠세요? 여쭤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네요. 야, 우리 구독자님들, 네, 40대, 50대, 60대, 70대 분들, 젊은 세대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우리만이 한 경험이 그들에게 인생 지혜를 미리 알려줄 수 있습니다. 깊은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잘하는 이런 습관만 익혀도 우리가 훨씬 더 나이 드는 것에 대한 불안이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나이가 들면 깊은 생각을 못한다고 생각하신다면 네. 큰 오산이죠. 오해이면서 착각인데요. 네. 창의 쪽 연구를 좀 살펴보면 분야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창의적인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계속 깊게 생각을 하시면서 그 과정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들을 발견해내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네. 교수님, 우리가 집단 지혜가 자꾸 없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유튜브 쇼츠 하나 보고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오해하고요. 네. 집단 지혜가 왜 중요하고 어떻게 하면 집단 지혜를 키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집단 지성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그게 이제 저는 약간 오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집단 지성은 콜렉티브 인텔리전스를 번역한 용어입니다. 근데 그대로 번역하면 원래 집단 지능이에요. 네. 그 용어가 나오게 된 배경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만의 의견을 독립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정답에 근접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정답을 찾아야 할 그런 시기가 아니고요. 해답을 자꾸 찾아 나가야 하는 시기거든요. 정답은 인공지능이 굉장히 잘 찾아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 나가기 위한 힘이 집단지혜의 힘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집단지혜의 힘을 발휘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내 의견이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 있을 때 대부분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는지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목소리 큰 사람. 네. 그래서 요즘은 기업에서 그 포커스 그룹 인터뷰 이런 거 잘 안 해요. 네. 왜냐하면 거기서도 목소리 큰 사람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맞아요. 목소리 큰 사람이 더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래서 독립적으로 의견을 내고 그냥 소위 계급장 떼고 다 그 의견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공간을 자주 만들어서 계급장 떼고 대화하자. 이거 참 좋네요. 네, 그런 걸 가능하게 했을 때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결과물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메디치 가문이고요. 메디치 가문은 그냥 공간을 만들어주고 유럽 각지에서 자기만의 예술 분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죠. 그랬더니 거기서 정말 예상치 못한 결과물들이 나오면서 르네상스의 초석이 된 거였고요. 세종대왕도 했잖아요. 세종대왕도 집현전 만들어서 야 거기서 놀아 이렇게 한 거죠. 무언가 결과물을 요청하지 않았죠. 근데 거기에서 정말 그 각 영역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것들이 나온 거거든요. 그게 집단 지혜의 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유튜브만 볼 게 아니라 좋은 책도 읽고 모여서 저는 독서 토론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나이와 직업 불문하고 나 이 책 읽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얘기해보자. 그 안에서 이 지식을 또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창의력이 폭발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그 유튜브나 혹은 다른 그런 영상들, 소셜 미디어 때문에 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거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답은 지금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됩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강의 들었으니까 또 여러분 깊은 생각의 비밀 책으로 구체적인 노하우 만나보시고요. 읽고 나면 가족들과 함께 책으로 토론하고 또 친구들과 우리가 밖에서 먹고 노는 데서 끝내지 말고 책 읽고 이야기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책 읽고 더 배우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